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 김준입니다. 11월 위기설, 이 주인공은 바로 이재명입니다. 야권에서는 특히 개딸들은 11월 위기설의 주인공은 윤석열이다, 김건희다 이렇게 지금 주장합니다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재명의 11월 위기설, 이게 더 실체에 이제 부합합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 좀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뭐 그렇다고 그 탄핵 당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탄핵 안 되고요. 설사 탄핵 성공한다 그래도 헌법재판소를 돌파를 못해요. 이거를 이재명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도요, 일단 성동격서 전략으로 탄핵으로 때리는 것 같아도요, 실상은 모두 자신을 이제 방어하기 위한, 자신에 대한 방탄을 위한 그 탄핵 선동이 되겠죠. 자, 여기에 부안해동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여당 인사가 여기에 지금 가세해가지고 대통령을 흔들고 공격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정권을 헌납하는 겁니다. 저쪽 상대 진영에다가요. 자, 이재명 지금 11월 위기설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온갖 제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개지랄 떨고 있죠. 요즘은 또 밖에 튀어나와가지고 장애 선동을 하더군요. 탄핵 집회라고 아예 이름을 그냥 깔아버렸습니다. 탄핵이라고. 그런데 모인 숫자가 너무 적어가지고 개 쪽을 팔았죠. 저들은 30만이다, 50만이다 그랬습니다만 딱 보니까 5,000명도 안 되겠어. 그러나 제법 많이 모이긴 했습니다. 5,000명도요, 사진 찍는 각도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많아 보일 수가 있어요. 5,000명, 많이 보면 한 10,000명까지도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뭐 주체적 추산은 항상 수십만, 뭐 어떤 경우에는 100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집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많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계속 열다 보면 이제 계속해서 모이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숫자가 모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일단 각오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광장의 경우, 소위 이제 불러 모으는 가지고 세대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숫자 싸움에서는 애국 세력이 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훨씬 압도적으로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거나 이재명은 11월 선거 앞두고 지금 위력 시위, 자신의 방탄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게 위력 시위, 그리고 대세의 몰이, 이 두 개입니다. 이 전략이에요. 일단 장애 집회라든가 그 밖에 수없이 많은 카드라 선동을 통해서 여권, 특히 신부, 여권에 신부하면 용산이 되겠죠. 용산을 때림으로써 어떤 그런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대세몰이를 통해서 일극체제, 이재명, 차기 대통령, 그리고 미래 권력, 이런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공고히 한다 그럴까? 이런 것을 일단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쪽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사실 그 재판부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없는 이재명은 그냥 갑니다. 제가 볼 때도. 힘이 있는 이재명은 재판부가 부담스러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지금 이재명 관련해서 이야기를 쭉 보시면요, 뭐 당연히 대통령 담화, 그리고 저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악평을 쏟아내겠죠. 이건 이제 건너뛰고요. 자, 1심 선고 앞두고 이 위정교사, 이거는요, 보기에 따라서 법정 구속도 가능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검거형 이상이면은 또 이재명이가 이게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대선 출마를 못해요. 그러면 끝납니다. 게임 아웃이다. 자, 대선 출마를 못하는 이재명에게 거기에 지금 뭐 붙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떨어져 나가겠죠. 출마도 못하는데 그거 있으면 못합니까? 그리고 이재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래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개딸들도 뭐 압이 교환될 겁니다. 뭐 뿔뿔이 뭐 난리치겠죠. 흩어지고 뭐 흩어지지 않는 일부는 남아서 또 이재명 지키자 그러고 뭐 이럴 텐데, 이미 근데 그 공직선거법이 되든 위정교사건이 되든 여기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은 이재명은 그날로 그냥 인생 종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력이 그냥 죽어버려요. 출마 못하는 이재명은 아무런 소용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 배후에 누군가 있다면은, 어떤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조차도 이재명을 손절하고 버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위정교사죄, 이거는 충분히 이제 이게 유죄 선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판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법정 구속도 가능한 그런 사안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쪽에서 지금 요걸 들고 나오는 거 보십시오.
위정교사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요거. 그렇지만 실패한 위정교사라는 거죠. 실패한 위정교사도 이것도 처벌하느냐. 이게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만 이걸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거죠. 이제 위정교사 지금까지 이제 인정하지 않다가 이제는 이게 빼박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겠죠. 정황이 거기 이제 전체 녹취도 터졌잖아요. 전체 녹취가 저들이 요구해서 이게 공개를 했는데 그걸 공개하고 나서부터 더 상황이 악화됐어요. 이재명이 더 코너에 몰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리 없이 이걸 일단 인정을 하되 대신에 그 위정교사는 했다. 그렇지만 그거는 실패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중대한 어떤 분수령입니다. 이렇게 되면 판사가요, 어떤 형량을 이렇게 던져줄지, 그런 것을 선고할지,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김용 재판 관여한 이재명 텔레그램 확보, 법원에 새로운 어떤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네요. 김용 아시죠? 이재명의 오른팔 왼팔 할 때 그 한 명, 그 김용입니다. 그래서 속속 이런 점검물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도 깝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김용 재판 관여한 이재명 텔레그램 확보, 법원에 추가 증거 제출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 같아요. 동아일보 취재를 제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에서 부장검사가 이준동입니다. 이재명이 김용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변호사 김용이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간 내용 등을 확보해 법원에 최근 제출했습니다. 김용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 4,700만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됐었죠. 이재명은 지난해 3월 김용의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직후부터 김용의 변호인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해당 그 대화방에서는 이재명은 변호인들에게 재판 상황을 파악하고 변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대화 내용 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자체가 지금 인정이 되면 이게 또 충격 아닙니까? 자, 이재명은요, 지난해 4월 11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동규의 텔레그램, 페이스타임 통화 기록을 검찰이 확보 돈을 주려면 김용과 유동규 간의 통화 기록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대화방에 있던 김모 변호사는 검찰이 일부러 통화 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자, 그러자 이재명은 검찰이 확보했을 만한 개연성만 소명해도 좋겠다라고 말하는 등 변론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또 이재명은 그 같은 달인데요. 유동규와 김용이 만났던 시기, 그때 차종과 거리 상황은 특정됐습니까?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의 재판 증거 기록물을 사진으로 찍어 변호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해당 변호인단 대화방에는 이재명이 직접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10일 대화방이 개설된 이후 이모 변호사가 이재명으로부터 연락 왔다. 본인 사건이기도 하고 본인이 변호사이기도 해서 김용 부원장 변호사들 대화방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라고 말한 이후 이재명이 초대됐다라고 하네요. 자, 이재명은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실제 자신이 법을 아는 법조인 아닙니까? 재판부를 대하는 어떤 그 방식에서 변호 전략을 자기 나름대로 방어 전략을 짤 때 변호인들을 리드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요. 그래서 사실 그러더라고요. 이재명을 좀 아는 사람은 비상하대요, 머리가. 그래서 제가 이거 칭찬으로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특히 이런 쪽으로 너무도 발달해 있다 그러더라고. 법망을 피하고 요걸 또 갖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돌리고 이렇게 빼고 저렇게 넣고 하는 이런 거 말이죠. 영화에서 가끔씩 나오는 그런 어떤 천재형 어떤 그런 어떤 범죄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요, 김용 변호인들이 모인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골드 드래곤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재명은 2022년 11월 김용의 접견을 앞둔 임모 변호사에게 힘내라고 전해주세요라고 글을 남겼다라고 하네요. 접견을 다녀온 임 변호사는 접견하고 나왔다. 대표님도 변호사방에 오셔서 변호사로 협력하시기로 하셨다. 그래 이럴 때는 또 이재명이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변호사로서 또 활동을 한다. 자, 아무튼 검찰은 이걸 보고요. 이재명이가 김용의 변호인들과 재판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대응한 것을 놓고 민주당이 재판 과정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검찰은 특히 이재명이 재판 증거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는 등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대화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고요. 당시 대화방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로서 대화방에서 재판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 이라면서 이렇게 쉴드를 칩니다만 검찰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죠. 그리고 또 보석 조건상 사건 관계자 사이 직접 접촉을 금지하는 것일 뿐 변호인 접촉을 금지한 바는 없다. 그러나 이재명이가요, 여기서 변호사를 보면 안 되는 거죠. 이재명이가 지금 변호사라고 본다면은 변호사로서 활동을 한 게 최근에 나와야 되는데 없거든. 사실 성남시장 하면서부터 변호사는 끝났다고 봐야죠. 근데 이거는 전부 궁여지책,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해 관계인 사이에, 그리고 서로 간에 법정에서 상당한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해관계인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게 되면 드디어 이재명에게 또 다른 어떤 큰 혐의를 이렇게 잡아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재판부도 그런 것을 확인하긴 했다 그래요. 이재명이가 어쨌거나 변호사인 것은 맞다, 이런 식으로 확인해 준 것이라고 합니다만 이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돼요. 자, 지난해 5월 김용의 재판 과정에서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출신인 이모 씨가 유동규가 돈을 줬다는 시간에 내가 김용을 만나고 있었다라고 증언해서 위정 논란이 불거졌었죠. 검찰은 올 2월 이재명을 그 이모 씨입니다. 이 이모 씨를 위정 혐의로 이재명의 대선 캠프 출신 관계자 박모 씨와 서모 씨를 위정교사 혐의로 기소한 바 있죠. 김용 부원장이죠. 이쪽에서는 위정교사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재명은요, 온갖 어떤 꼼수와 공작을 지금 자행하는 인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 뒤에는 분명히 어떤 검은 손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당대표가 재판에 개입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거는 재판, 그래도 충분히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런 인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손 놓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황, 꽁꽁 숨어 있는 어떤 그런 증거들이 있을 텐데, 이걸 검찰이 한 가닥만 뽑아내기도 해도요, 그 뽑아내기만 해도 전체 상황이, 전체 그림이 완전히 뒤집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주변에는 그런 행동 조직들, 조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전에 있는 것처럼 보여졌잖아요. 옛날에 그 유명한 사진, 이재명의 그 성남시장 그 자기 집무 책상 위에 조폭 같은 사람이 그 시장 의자에 앉아가지고 두 다리를 책상에 이렇게 탁 올려놓는 것, 그 사진, 유명한 사진 아시죠? 이게 영화에도 나오기 힘든 조폭 건달들, 그런 어떤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재명 주변에서는 무엇이든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전에 그 대법원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인물이 이재명 아닙니까? 권순일 대법관 같은 그런 존재가 또 없다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공작을 벌이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재명 요즘 지가 방탄하느라고 애쓰는데요. 법륜스님 만나서 또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회라 그러네요.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법륜스님이 차담을 갖기 위해서 국회의사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륜스님 만나서 서로 덕담을 던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재명이가 왜 하필 이런 때 이런 짓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계종 총무원장이라든가 그런 어떤 공식적인 위치는 아니지만 이분이 어쨌거나 유명한 인사 아닙니까? 법륜스님이. 그래서 이런 것도 적절하게 또 재판 앞두고 이용하는 거죠, 일종의.
여기 보면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이야기들도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된다. 전쟁은 절대 안 된다. 법륜스님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는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데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전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금.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이러면서 이재명이가 자신을 위해서, 적절하게 법륜스님을 또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요, 민주당 지금 난리 났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강혜경을 고소했습니다. 이러자 이제 민주당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죠. 공익 제보자를 탄압한다면서 말이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는 이 강혜경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명태균과 함께 용산을 그냥 붕괴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저 어설픈 공작 혹은 뒤에서 뭔가 이렇게 카르텔이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자, 이것을 원희룡 전 장관은 바로 지금 직격탄을 때린 거죠. 뭔가 눈치챘다라고 봐야 됩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뭔가를 더 고소했다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되자 민주당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발칵, 급당황, 이런 상황입니다. 원희룡의 강혜경 고소에 공익 제보자를 탄압하는 것이다 라면서 탄압 멈춰라고 난립니다. 지금 이게 뭐 무슨 탄압이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원희룡 장관을 거론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자, 이거는요, 달리 말하면 이 공작을 벌이는 쪽에서 역습을 맞아가지고 역풍이 터지려고 하니까 이들이 지금 당황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가을바람이 심상치 않다. 여의도 떠도는 11월 위기설. 그 주인공은 바로 이재명이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방어하느라고 지금 난리 났다. 이런 식이죠. 이재명 위기의 11을 앞두고 250건 탄원서, 지금 개딸들 탄원서 돌리느라고 난리 났어요. 거기. 그 뭐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돌리다가 안 되니까 뭐 밖으로 나가서 또 이렇게 전단지 돌리고 뭐 그런 식인데, 과연 이게 먹힐까요? 어쨌거나 탄원서는 제법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게 이제 법정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 것인지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재명은 11월 위기설이 온 것은 확실한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가 마치 실세 차기 권력인 것처럼,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인물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위력시 세력 과시인데요. 여기에 우리 재판부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자면 여기에 대한 맞불도 좀 필요한데, 원래 여권은 뭐 집회를 해도 사람들이 옛날만큼 안 모입니다. 야권 때는 잘 모여요. 자, 그런 어떤 약점도 좀 있는 것 같고, 어쨌거나 일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재판 앞두고 분위기 자체가 지금 어쨌거나 이재명 쪽으로 조금 흘러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역전시킬 수 있는 주말에 어떤 그 큰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여론 환경, 언론 환경에서 이재명은 반드시 감옥에 가야 된다. 지연죄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된다.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큰 어떤 울림이, 목소리가 터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분명히 법적 심판을 받아야 될 어떤 파렴치한 인간인데, 정말 좀 강교하다 그럴까, 뻔뻔하다 그럴까, 저런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